옛날 어느 며느리가 이웃집의 총각과 재미있게 음란스러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다.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크게 꾸짖기를 애미야, 너는 무슨 일로 이웃집 총각과 함께 농담을 하느냐? 내 마땅히 너의 남편에게 말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일로 며느리만 꾸짖으니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며느리가 수심에 찬 얼굴로 혼자 집에 있는데 이웃 노파가 오더니 그 얼굴을 보고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이에 며느리가 말하기를 제가 어느 날 이웃집 총각과 서로 몇 마디 말을 했다 하여 시어머님께서 날마다 꾸짖으시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나도록 괴로우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노파가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가 무엇이 떳떳하다고 그런 일로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지가 젊었을 때 고개 넘어 김풍원과 어울려 밤낮으로 서로 미쳐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온 동네에 다 탈로 났단다. 그 일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나 돌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낯으로 너를 꾸짖는단 말이냐? 만약 또 다시 그렇게 꾸짖으면 이 말을 하고 대들거라. 하니 이에 며느리가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또 꾸짖기에 며느리가 어머님은 무엇이 떳떳하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저만 보면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져 물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김풍원이란 작자와 서로 미쳐서 밤낮으로 물고 빨다가 탈로가 나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도른 일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며느리의 이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야 이년아, 그 김풍원이가 바로 너의 시아버지다. 이 못된 거사. 하고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하였다고 한다. 옛날 조정 대신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웃에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둘 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두 대감 모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였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모두 희었다. 어느 날 머리가 검게 보이는 박대감이 허연 김대감을 보고 말하기를 나처럼 흰털을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셋째는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넷째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로 그래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김대감이 반박하기를 자네의 말은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으로 불효에 해당하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일세. 그리고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에 해당하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속이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거시기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에 따라 잡아가는 것이지 어디 머리털을 보고서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고 하던가? 이에 박대감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이 사람아, 만약 자네와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게 된다면 그 여인이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보이는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아니면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나. 그래, 그 말은 그럴듯하네 그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길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저희 집으로 가셔서 또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박대감은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이에 김대감이 웃으며 말하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검더라도
자네의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보다는 무만한 내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느 집에서 7살 먹은 어린 처녀를 맏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16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 역시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의 이치를 아는가 싶어서 자신의 거시기를 처의 손에다 쥐어줘 보았다. 이젠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본능적으로라도 알아차릴 것이야. 며느리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것을 만지니 기분이 이상해져 남편의 물건을 계속 조물락거렸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부풀어 올라 손바닥 안이 가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이에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거시기를 놓고는 시부모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아버님, 어머님, 큰일이 났어요. 이에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하길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서방님이 저에게 가죽 방망이를 손에 쥐어주어서 조물락조물락하였더니 자꾸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 방에 가득 넘칠 것 같아요.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는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가서 서방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거라.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와서 황급히 부르는데 아버님, 어머님, 또 큰일이 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말대로 가죽 방망이를 계속 조물락하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껐덕껐덕 인사를 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의 성이 노씨인 한 젊은 부인의 차례가 되었다. 노마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시게나.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먼. 옛날 시골에서는 노가자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냄새를 보통 노가자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노가자 냄새를 노가의 냄새로 잘못 알아들었다. 즉 자신의 남편의 성씨인 노가의 그것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이에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꼿꼿이 선 연장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잠깐 만져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있나 봅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다 있나?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버릇없는 여자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이때 다른 여인이 나서서 말하길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물건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송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보여주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여인을 내쫓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의 거시기를 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2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박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어리석고 순진한 녀석을 고르려 하는데 이보거라 떡새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그것은 쇳내가 아주 환장하는 것이지 말입니다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살 수가 없지요. 이 동네 옥문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요, 마님. 넌 안 되겠구나.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다음으로 좀 어린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내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옥수수 넣어둔 창고문 같은 것인가요?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칠보기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서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칠보기는 첩을 업고 냇물을 건너며 손으로 첩의 옥문을 간질간질 하더니 내를 다 건넌 후 첩에게 물었다.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에 당황한 첩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주인의 거시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란다. 아하, 그렇습니까요? 이때 칠보기는 집신을 몰래 벗어 화가 난 자신의 거시기에 걸어두고 찾는 척하며 어라, 그런데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에 첩이 종의 거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 집신은 내 놈 거시기에 걸려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첩이 말하길. 어머머, 이놈, 내 놈도 사내라고 뭘 알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옥문을 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내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신이나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자색이 곱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 선비가 가죽 장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사내는 마당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선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복에 다름이 아니라 내 거시기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어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거시기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마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니 그 그림자가 길고 둥근 게 두어 주먹은 넘어 보였다. 허허, 이건 말에 그것과 견줄만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비는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놀랄 것이요. 하며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궤 속에 넣어 둘 테니 집사람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는 가죽 장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보시게, 내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이에 부인이 나와 맞이하며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머니는 괴짝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 방으로 들어와 가져가시지요.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마침내 즐거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선비의 물건이 남편의 것보다 못하여 선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님,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크기는 어떠신가요?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니 염려 마시게나.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흘기며 아니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거시기가 100개는 더 들어가겠네.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민망해하며 말하길 아니, 내가 언제 가운데 것이 크다 하였소? 다만 쌍방울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요.